녹화를 시작합니다. 뭐야? 네. 마스크 써라. 네. 그리고 칠판 좀 지워라. 저요? 응. 주번이 있는데. 그래? 왜 자꾸 토를 달아? 닥쳐 이씨. 닥쳐? 누가 10번 윤승원이잖아 윤승원. 수원 순서 어디야? 어? 수원 순서 병수야 병수. 옥새가 네가 지워야지. 내가 왜 치워? 아. 너 병수 대용. 그만해. 자, 424. 네. 잘 지우고 있냐? 예. 역시 힘 팍팍. 그 잘 안 지워. 칠판이 너네가 칠판이 좀 불량이야.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또 하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424.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분열 전 원자 핵과 분열 후 생성된 원자 핵들의 그 질량 차이를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그랬어요. 질량 차이, 디퍼런스로 인한 에너지가 델타 M의 C의 제곱으로 발생을 한다. 이를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분열하고 융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자 핵들은 융합을 해야 안정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자 핵들은 분열을 해야지 안정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반응 전의 질량수하고 반응 후의 질량수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질량수가 뭐였지?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었죠. 위에 있는 거였죠. 질량수는 뭐에다가 뭘 더한 거지? 얘들아, 배웠잖냐? 배웠으니까 대답을 해봐라.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를 질량수라고 그랬어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프로톤하고 플러스 중성자 수, N, 그죠? 프로톤 수 플러스 중성자 뉴트론 수, P 플러스 N, 이거를 질량수라고 그랬어요.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핵 발전에 대해 살펴보자. 핵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자 핵, 우라늄 원자 핵이 우라늄 원자 핵이죠. 우라늄 원자 핵. 얘가 이제 중성자하고 충돌을 해요. 그때 이때 이 중성자는 속도가 좀 느려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숑숑숑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와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쪼개지지. 분열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이 느려지는 이러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분열을 하면서 분열이 계속되면서 중성자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중성자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면 핵분열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 버려요. 네. 그럼 에너지가 순식간에 엄청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 버리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중성자 속도가 느려진 이러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기기. 그리고 제어봉이라고 그래요. 제어봉. 원자로 안에 여기 있죠? 요 제어봉. 요 제어봉이 그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개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죠. 제어봉. 그 다음에 또 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 되죠. 느려야만이 우라늄 원자 핵하고 우라늄 원자 핵하고 잘 충돌을 하죠. 그래서 요 속도를 느려주게 해주는 기계가 감속제가 있어요. 원자로 안에 감속제. 그래서 감속제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제어봉이 하는 역할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데펴요. 물을 데피면 증기가 발생하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요.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옆에 붙어있던 발전기가 돌아가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류 전류. 예? 그래서 이제 이 핵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그럼 원자력 발전의 재료는 주로 뭐냐?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원자 핵이죠. 우라늄 원자 핵. 우라늄 원자 핵. 그래서 핵발전이라고 그래요. 우라늄 원자 핵을 느린 중성자, 감속제로 느린 중성자를 만든 다음에 충돌시켜서 쪼갭니다. 쪼개면 또 한 개가 충돌해서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처럼 또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는 게 제어봉이죠. 자, 그래서 감속제 역할이 나와 있네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감속제다. 알겠냐? 그래서 감속제로 사용되는 건 이제 뒤에 나와요. 감속제의 종류는 뒤에 나오니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어봉. 제어봉은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줘.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야지. 속도가 조절이 안 되면 원자 폭탄이 돼버려요. 그 많은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이 뭐냐? 장점은 화력 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므로 화력 발전을 대체 가능하다. 근데 단점이 있어. 원래 우리가 어떤 우라늄이냐을 사용하냐면 이 원자번호 92번인가 그래요. 92번 질량수 235짜리를 사용합니다. 이 92번에 질량수 235번의 우라늄 원자 핵을 사용하거든. 근데 사실 요 질량수 235인 요 우라늄은 매장량이 굉장히 적어요. 매장량이. 우리가 이제 전체 우라늄의 뭐 질량수가 서로 다른 우라늄이 많이 있겠죠. 동위원소들이 많아요. 그런 동위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위원소와 모든 우라늄들을 우리가 100으로 보면 얘 235짜리가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은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갈의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이 핵이 분열되면서 많은 열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우리가 물을 사용하죠. 근데 요 냉각수가 열에 의해서 높아지죠. 온도가. 근데 요거를 다시 재사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바다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해수의 수온이 상승을 해서 그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지. 왜냐?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지. 온도가 높으면 산소가 날아가 버려. 물속에 있던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다. 해양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속제나 제어봉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또 다 사용하고 남는 이러한 그 우라늄 원자 핵 그리고 그거 관련된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힘들어.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 방사선이 나오면 그 방사선이 생물체가 이제 맞아요. 맞으면 이제 피부 세포가 파괴되고 피부암에 걸리고 각종 암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은 그 튼튼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감속제는 어떤 게 있고 제어봉 어떤 거 있는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한번 얼른 살펴볼게요. 태양광이야.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이 구조를 잘 봐라. 우리가 이 아래쪽이 이제 P형 반도체고 위쪽이 N형 반도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접합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자들이 이 그 N형 반대쪽으로 쑥 올라옵니다. 전자들이 P형에 있는 또는 N형에 있는 그 전자들이 슉 올라와요. 슉 올라오죠. 슉 올라오면서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버려요. 이렇게 전자. N형에서 P형 쪽으로 흐릅니다. 전자가.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P형에서 N형 쪽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류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게 태양광 발전이죠. 중요한 거 원리는 간단해요. 이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들이 N형 반도체로 슉 올라온다. 슉 올라와. 슉 올라와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흐르고 그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에너지 그 전환의 형태는 태양광자가 무슨 광자지 이게? 빛광자입니다.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들이 슝 올라와서 이렇게 전기가 얻어지는 이러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거는 직류겠다. 직류. 그렇죠? 이건 직류. 자연에서 장점이 뭐냐? 이 빛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요. 단점은 뭐냐? 이 빛이 없으면 안 되지. 빛이 아주 일조량이 풍부해야지.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건 태양광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 P형과 N형 이 다이오드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요 그 부품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최소 단위가 셀이야. 셀, 또 뭐지? 모듈, 뭐 어레이 이런 순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거든요. 이따 보여줄게요. 자,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고 일단 원리만 보셔야 돼. 전자들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슉 올라온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설치 면적이 넓고 또 설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또 반사되는 빛이 인간이나 축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단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을 봅시다. 풍력 발전은 이 풍자가 무슨 풍자지? 바람 풍자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교류입니다. 교류. 이건 교류야. 이건 직류고, 이건 교류죠. 교류. 이건 직류고, 이건 교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블레이드라 그래. 날개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서 막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어떤 터빈이 돌아가겠죠. 터빈이 돌아가면서 옆에 있던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얘가 돌아간다.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죠. 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죠. 뭐 설비가 간단하다, 뭐 설치 기간이 짧다, 이미 만들어지는 것만 조립하면 되니까요. 조립하면 돼요. 그냥 만들어진 거를.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다. 국토요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뭐 장점이 있대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일정해야지, 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의 어떤 방향이나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다시 또 멈추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또 이게 돌아가면 엄청 소음이 발생해요. 윙윙윙윙윙윙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새들이 돌아가는데 막 날라와. 그래 이거 부딪혀요. 부딪혀서 막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 새들이 끼어버리잖아요. 여기 사이에 끼어버리면 블레이드가 돌아가지도 못하죠. 새들이 발전기 날개에 충돌을 하고요. 또 살림, 이걸 설치하려면 또 어차피 요 어떤 철 구조물을 세워야 되니까 산림이나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장단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핵 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아까 얘기했고요. 개선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태양광 발전, 빛을 받으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직류라고 했죠, 직류. 풍력 발전은 교류고요. 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원리와 장단점 및 개선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풍력 발전도 뭐 어떻게 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그 날개 있잖아요. 날개의 수명이 20년밖에 안 된다요. 20년밖에. 낡고 부식되고 하다 보면 날개의 수명이 20년이에요. 20년이면 그럼 20년 후에는 어떨 것이냐? 그걸 또 폐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폐기를 하는데 그걸 또 연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독가스가 또 나온대요. 그걸 날개를 이제 태워버리면. 또 땅속에 또 파묻자니 그게 잘 안 썩어. 뭐 500년 동안 안 썩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단점의 그 일부분일 수도 있죠. 날개를 태우면 유독가스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그 날개,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날개를 우리가 이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한번 볼게요. 핵 분열이 있어요. 핵 분열. 요 원자 번호 92번,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 원자 핵을 사용하죠. 원자 번호 92번. 질량수 240번 안 나왔죠. 잘 안 보이죠. 여기 밑에 92고요. 여기는 이제 235 우라늄 원자 핵을 사용하죠. 핵이야. 우리 중요한 게 핵. 중성 원자가 아니고. 요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충돌하면서 크립톤과 이 바륨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세 개의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 분열 시, 그죠? 핵 분열 시 뭡니까? 발생되는 에너지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 지금 질량수 235짜리하고 여기 중성자 1을 더하면 235하고 236을 더하면 얼마지? 235하고 1을 더하면 236이죠. 235하고 201을 더하면 236이지. 이거 핵 입자잖아.
1. 네. 235짜리하고 1을 더하면 236이잖아. 네. 핵 입자가 236개가 사용됐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면 236개가 반응을 해서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으니까 입자 한 개당 0.xx만큼의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반면에 핵융합은 일반적으로 이 중수소 원자 핵과 삼중수소 원자 핵을 사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핵융합은 중수소 원자 핵과 삼중수소 원자 핵을 사용해요. 중수소 원자 핵은 어떻게 쓰는 줄 아냐, 얘들아? 중수소 원자 핵을 어떻게 쓰니? 중수소 원자 핵은 1, 2, H 플러스 요게 중수소 원자 핵이야. 그죠? 삼중수소 원자 핵은 1, 3, H 플러스가 삼중수소 원자 핵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하면 이제 뭐 융합을 해서 융합을 합니다. 얘네들이 융합을 하죠. 융합을 하면 질량 결손이 나오겠죠? 질량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질량 결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델타 M이라 하자. 그죠? 그럼 질량 결손이 생기면 이때 그 융합을 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델타 M에다가 곱하기 뭐? C의 제곱으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C가 크다 그랬죠? 요 C가 강속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17점 얘네들이 융합을 하면서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얻어진대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자 그러면 이 중수소 원자 핵과 삼중수소의 원자 핵의 핵 입자는 몇 개지? 핵 입자는 몇 개? 이게 핵 입자죠. 핵 입자 5개입니다. 그러면 이 핵 입자 5개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국 방출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핵 입자 한 개당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거의 3. 얼마지? 뭐 XX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핵 분열을 이용했을 때 방출되는 핵 입자 한 개당의 에너지하고 그죠? 핵 융합을 했을 때 핵 입자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는 누가 더 크지? 네. 누가 더 커? 핵 융합 발전을 통해서 핵 입자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는 3. 얼마지? 근데 핵 분열 시 방출한 에너지는 우리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핵 입자 한 개당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냐? 0.xx죠. 그럼 핵 입자당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는 누가 더 커? 융합이 더 크다는 거죠.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는 얘는 0.xx고 얘는 3.xx니까 핵 융합 발전이 그 에너지 효율이 크지. 핵 입자 한 개당. 그래서 핵 입자 한 개당 방출 에너지는 236분의 200, 5분의 17.6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핵 융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중수소 원자 핵하고 플러스 삼중수소 원자 핵이 융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2, 4 헬륨의 원자 핵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01N이 나왔고 플러스 17. 얼마? 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얻어졌네요. 에너지가. 그지? 그러면 여기 이 경우는 보십시오. A하고 A 더하면 얼마지? 2지. A하고 A 더하면 얼마지? 이 경우는 똑같네요. 그죠? 밑에도 성립하네요. 그 다음에 A하고 A 더하면 얼마지?
5지. A하고 A 더하면 얼마지? 5 성립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아래도 이퀄, 위에도 이퀄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핵입자, 여기가 핵입자죠, 이거. 오케이? 핵입자 5개가 융합 핵입자 5개가 방출한 에너지가 17.6 메가볼트잖아. 그지? 핵입자 5개가 방출한 에너지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야. 그러면 핵입자 1개당 방출한 에너지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나눠야지. 그러면 3.xx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얻어지죠. 여기에 핵융합 발전에서 핵입자 1개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3.xx 메가 일렉트론 볼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아래 거는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래 거는. 근데 여기는 성립을 하고요. 근데 반드시 위에 거는 어쩌야 되지? 같아야 됩니다. 질량수는 일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 뭐냐? A그룹부터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진행하는 반응이 연쇄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참고적으로 한번 또 얼마나 1g의 우라늄 속에는 1조 25억 배에 해당하는 우라늄 원자가 들어있대요. 대단하죠? 이만한 우라늄 원자가 연쇄 반응에 의해 모두 분열하는 데는 100만 분의 1초도 안 걸린대요.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감속제로. 핵반응 시 나오는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것. 이게 원자력 발전이지. 이 감속제와 제어봉이 없으면 폭탄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감속제와 제어봉이 필요하다. Do you know? 그래서 이제 감속제를 살펴보기로 할게요. 감속제는 주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한대요.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하는 물질, 감속제, 흑연이나 물을 사용하고요. 한라봉 친구 제어봉. 제어봉은 중성자 개수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어봉으로 사용하는 것은 카드뮴이나 붕소를 사용한대. 카드뮴의 원소 기호가 뭐니? Ct죠? 카드뮴. 붕소의 원소 기호는 뭐냐? B입니다. B는 원자번호 몇 번일까? 8번. 5번이죠. 비슷했어요? 네. 자, 그러면 보여줄게요. 아까 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가 뭐냐면 이런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게 셀이에요.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패널이 되고 패널이 모여서 어레이가 된대요. 그래서 이 어레이가 이렇게 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 최소 단위들이 많아야만이 그죠? 그 전기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과 태양전지 패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대요. 패널과 모듈. 그러나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듈보다 더 큰 게 패널이야. 태양광 패널. 패널보다 더 큰 게 어레이라 그래요. 어레이. 근데 뭘 보여줘야 되나? 뭘 설명해야 돼? 아까 내가 보여준 거 있었는데. 아까 이들이 없네. 제어봉, 그다음에 감속제 알아들어. 셀, 모듈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패널 다음에 뭐야? 어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nd 자 풍력 발전 보죠. 이게 날개 블레이드죠. 블레이드. 여기 그 어떻게 보면 터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발전기입니다. 터빈 옆에 있던 발전기. 그래서 바람이 강하고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전력 생산량이 높다. 그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만이 많은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면 해상, 이제 우리 해상에도 풍력 발전기를 세울 수 있고요. 또 강원도에 가면 그 대관령에도 그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블레이드라 그래요. 그다음에 터빈 모터가 있고, 그죠? 여기 뭐 타워, 하부 구조물, 이렇게 돼 있네요. 구조와 뭐 스틸. 얘네들이 이제 요 수명이 20년이니까 요 날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기 전라남도 저기 신안 앞바다 이런 데 보면 이 서해안에 바닷물이 깊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까지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런 발전소를 쳐요. 그러면 해풍이 막 불어오죠. 해풍이 불어오면서 이 날개가 막 돌아가면서 이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죠. 풍력 발전소의 장단점 아까 얘기했어요. 설비가 비교적 간단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조립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저렴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또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and 풍력 발전의 전력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바람의 세기하고 날개의 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핵발전, 핵이야 핵. 우라늄 원자 핵 질량수 235짜리에 우라늄 원자 핵에다가 우라늄 원자 핵이죠. 핵. 예? 질량수 235에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라늄 235는 속도가 느린 중성자와 반응을 하죠. 우라늄 원자 핵은 빠르면 숑숑숑 지나가 본다니까. 자, 태양광,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전지 셀이라고 하죠. 셀. 이 셀을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또 뭐 안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읽어보면 뭐 여기 해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남았으니까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발전 방식 평가하기 나왔어요. 풍력 발전을 뭐 증가시켜야 한다고 나왔네요. 핵 발전과 달리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1990년대 이후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대요. 성장.
태양광 발전은 출력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풍력 발전에 비해 크게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비교적 낮은 효율과 단위당 높은 생산 비용이 확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15% 이하이며 태양전지 모듈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비해 비싸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발전은 방사능 유출이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만 지금 교과서에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핵발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핵분열 발전, 핵융합 발전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이제 그 태양전지 그 셀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이다. 풍력 발전이 뭐 바람풍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됐냐? 이 정도 할게요.